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 리딩북을 함께 읽고 있는 책읽지라 이가입니다. 그동안 연휴였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 저는 굉장히 푹 쉬면서 저를 충전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하반기를 어떻게 하면 좀 추수하는 그동안 해왔던 올해의 일들을 잘 정리하는 한 해를 맞이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푸근하게 잘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이번에 읽었던 책은 바로 이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입니다. 중국 저자가 썼어요. 쉬신장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쉬신장은 원래는 이제 유명한 출판 기획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회과학, 자기계발 분야의 그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는데요. 뭐 하버드 감정 수업, 뭐 리카이프처럼 인생을 고민하라, 뭐 화성인 경제학, 중국 백년실록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제와 역사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를 많이 남긴 저자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에요. 하버드에서는 시간관리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고 많은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메일을 보내고 헬스장으로 나가서 아침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주 100시간을 업무를 한대요. 보통 저희가 52시간 막 이렇게 거의 2배의 일을 하죠. 그러면서도 육아에 소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세우며 업무에 집중하는 반면 건강한 수면과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장기간 휴식을 취하는데도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의 그 마크 저커버거는 출퇴근에 허비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집을 회사 근처로 옮기고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옷 고르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CEO들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쉬신장이 주목했던 거는 특히 하버드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였고 하버드의 학생들을 비롯한 하버드 출신이 시간 관리에 엄격하게 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공통점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요즘 서점가에 나가보면 굉장히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죠. 사실 뭐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쏟아집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출판 기획자 한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큰 주기별로 한 텀에서는 굉장히 도가적인 사상이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이지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이 시간을 즐기면서 여기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유행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리고 또 그 텀이 지나면 유교적인 메시지가 유행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 관리를 잘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노력을 하면 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끌어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메시지가 유행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는 어느 시대에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트렌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도가적인 괜찮다. 그런 메시지만 들었었는데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자기계발류의 책을 가끔씩 읽어주는 것,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서 내가 선택적으로 나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저를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잘 못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가? 우리가 하루 동안 무엇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뭐 불필요한 메일이라든지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라든지 불확실한 목표, 뭐 버려지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목표를 정하라.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 설정하는 방법,
목표 구체화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나만의 시간 관리표를 만들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표를 만들고 나만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어차피 잘 못할 일이라면 거절을 한다든지 혹은 뭐 효율적인 업무에 주목한다든지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사실 미국식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권한 부여와 업무 위임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모두 내가 하려고 하면 사실 이도 저도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 위임을 하자. 그리고 그 업무 위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우리는 이러고 내가 빨리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몇 분이라도 내서 동료나 다른 직원에게 이 일을 넘기는 것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5번째는요. 업무 시간 관리 장애 극복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간소화하기, 뭐 방향이 불분명한 업무 지시를 하지 말자든지, 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다든지, 확실한 시간 관리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기는 아이젠하워의 원칙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파레토 법칙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6번째는요. 효과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시간 관리 방법. 그래서 전화, 메일, 인터넷,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소통 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파트는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 맞추기. 그래서 업무 태도라든지 컨디션, 그리고 잠과 밤샘,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무심코 내가 평소에 일할 때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은 빨리 읽어보면서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를 살펴보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프롤로그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버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도구, 시간관리.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을 이루는 실질적인 재료가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달렸다. 수많은 명언 중에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글을 가장 많이 남긴 벤저민 프랭클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2년간 배운 것이 전부인 그는 미국 건국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100 지폐까지 등장하며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이 남다른 절제와 검소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시간관리 덕분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라. 라고 강조하는 프랭클린은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너무나도 유명한 3579 시간 관리 법칙, 즉 일 9시간, 수면 7시간, 식사 및 여가 5시간, 독서 및 자기계발 3시간을 평생 철저하게 지켰고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일정관리 수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랭클린 플래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수많은 업적에 대한 노력을 기리기 위해 프랭클린에게 명예의 박사 학위를 부여한 하버드 대학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신입생들과 MBA 수업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간관리이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든다. 시간관리가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는 바로 목표의식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한 결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25년 뒤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성공과 목표는 동일하며 최단 기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시간관리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네, 이렇게 프랭클린
얘기와 하버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버드에서 시간 관리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버드 졸업생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공통점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프롤로그의 시작입니다. 파트 1.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가? 처음으로 나오는 꼭지는 업무 과부하입니다. 새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서를 작성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자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만 볼 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나요? 상사는 다시 한번 물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언제나처럼 로버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사는 로버트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며 칭찬했다. 사실 동료들은 자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로버트가 업무를 맡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완벽주의자인 로버트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완료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로버트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만약 로버트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면 이런 업무 과부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넘쳐나는 업무로 직장 생활에서 활력소를 찾을 수 없다면 과연 그러한 업무는 원래의 목표와 얼마나 관련이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를 떠맡다가 본래 업무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예스가 승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사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선 로버트가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장들은 로버트처럼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을 결코 승진시키지 않는다. 상사가 본래 업무도 아닌데 처리하기 까다로운 일을 넘기려고 할 때 다음의 방법대로 해보자. 첫째, 생각을 마치기 전까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충돌을 피할 방법을 생각한 후 내일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라. 두 번째, 그 시간 동안 대답을 준비하라. 세 번째, 다시 얘기할 시간이 오면 현재 업무 스케줄을 보여준 뒤 본래 업무와 새로 맡기려는 업무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면 좋을지 상사에게 직접 결정하게 한다. 그러면 그 일은 다시 상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해주고 있죠. 업무 과부하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 업무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첫째, 업무와 멀어질 수 있는 일정한 휴식 시간을 정하라. 몇 시에 일을 시작했건 구체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정해진 업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휴식 시간부터는 메일 확인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둘째, 취미를 만들어라.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독서, 운동, 음악 감상 등 취미를 만들어 즐기는 것이 좋다. 퇴근 후에는 퇴근 후의 일만 생각하라. 셋째, 적절하게 쉬는 법을 배워라.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8에서 10시간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만 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 산책하거나 동료들과 수다를 떨어도 좋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라. 이런 것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라. 능력이 생기면 당신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새로운 프로젝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직, 승진과 같은 일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물론 창업하거나 자문해 줄 수도 있다. 가치가 오르고 수입이 늘어가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업무 과부하에 관한 챕터였는데요.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는 사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저희는 나름의 여러 가지 시간 관리 방법들을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린트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2주 단위로 일을 끊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프린트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나 업무 분장을 관리하는 PM님이 따로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제 업무를 보고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 그 업무 분장 표에 제 일에 100%를 쓰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우겨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그 스프린트가 끝나기 전에 저는 제 일을 다 못하죠. 근데 그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업무 과부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딱히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는 업무 수행도가 굉장히 낮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할 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딱 그만큼의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리스트업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마 나와서 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일을 더 망칠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담당 교수가 두꺼운 교재를 나눠주었다. 그런데 시험 기간 동안 고객 미팅과 계약 체결 때문에 교재를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시험에 임하게 되어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 담당 교수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다. 이번 시험을 대비해 나눠준 교재의 양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봐도 끝까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잘해내고자 하지만 막상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과 힘을 쏟은 나머지 막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상사나 고객은 길고 긴 논문 형식의 글이 아니라 짧고 간결하면서도 즉각적인 답변을 바란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둘째,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만 분석하라. 네, 그래서 완벽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꼭지에서는 또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또 모레로 미루는 습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로버트는 텍사스주의 한 스포츠용품 회사의 팀장이다. 다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는 부하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미루는 습관이었다. 습관적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모레로 미룬다. 심지어 정말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다음으로 미루곤 한다. 그의 방에서 나온 부하 직원들은 꼭 한마디씩 던진다. 고생해서 정보를 알려줬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이 더 어려워질 텐데 결정은커녕 일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었다.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일 경우에 이 현상은 더욱 심했다. 미루는 것이란 일부러 습관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늦추는 것이다.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나쁜 습관이다. 자신에게 미루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왜 이 일을 늦춰야 할까? 만약 그럴싸한 이유가 없다면 마음을 다잡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일을 미루는 경향이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일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대부분 재미가 없거나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번거롭다. 지루하거나 매우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진척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중요한 일을 피하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한 적은 없는가? 하루 계획은 무엇이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끝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가 아닌가? 미루는 습관을 개선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나에게는 재미가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면 스스로 해결하라. 이럴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지금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자.
그래, 물론 어렵겠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성공적으로 일을 끝마치자. 미루다 보면 약간의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일을 회피하고 싶을 때는 일을 다 끝낸 후에 성취감과 보람을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다. 열심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다. 둘째, 실패할까 두렵다. 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면 미리 피하려고 한다.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직접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일을 제대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관련된 교육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 때문이라면 최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두려움을 해소해보자. 일을 제대로 끝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생각한 다음 행동으로 옮겨라.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마음속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결국은 안 하고 우선순위를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계속해서 그렇게 미뤄지거든요. 그랬을 때 공감됐던 가장 큰 두 가지, 그러니까 일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때인 것 같고, 하나는 실패할까 봐 두려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꼭지에서는요, 통제 불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회의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과연 이 회의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일까? 미국의 유명 컨설팅 기관이 내놓은 직장인 회의 현황을 보면 직장인의 80%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의 3분의 2가 시간 낭비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50%가 회의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60%가 회의 주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60%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회의는 회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는 시간적 압박이 존재한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최하는 회의를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회의는 계획했던 시간을 초과하게 될 것이고 시간 또한 버려지게 된다.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둘째, 이 회의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이 회의의 결과는 무엇일까? 넷째, 회의 예상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다섯째, 회의 주최자는 누구인가? 여섯째, 어떠한 회의 진행 방식이 최적의 회의 진행 방법인가? 일곱째, 지금은 회의를 열기에 적합한 시기인가? 위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직위에 있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회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을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시간 내에 진행되고 끝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꼭지는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간 낭비를 부르는 메일 확인입니다. 메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는 아니다. 팀 업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통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메일이 회사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메일을 처리하느라 낭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크다. 중요한 업무에서 한눈을 팔기 쉬운 과십거리, 개인정보, 정기 간행물, 스팸 메일, 잘못 온 메일들을 수신 거부하면 메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메일에 지배당하기 전에 메일을 지배할 방법을 배워보자. 1. 일정한 시간에 메일을 처리한다. 이때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피하자. 바로 답변해야 하는 급한 메일이 아니라면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 출근 30분 전, 점심시간 이후, 퇴근하기 직전의 방식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처리할 시간을 정해두면 메일 확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 스마트폰 때문에 잘 안 되시죠? 푸시가 오니까요. 그런데 저는 메일도 푸시를 웬만하면 잘 안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PC 앞에 앉아 있을 때는 푸시를 전체적으로 꺼두고요.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바로 메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할 때도 있지만
메일 확인을 하다 보면 업무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권유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메일 계정을 따로 개설한다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안부나 소식을 주고받는 것처럼 업무와 무관한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해당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개인적인 용도의 메일은 집에 있을 때나 점심시간에 확인하도록 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하지만 스킬이 되겠죠. 셋째, 메일 분류 시스템을 사용한다. 메일함에 가득 쌓여있는 미확인 메일을 다음과 같은 방법대로 처리해보자. 첫째, 스팸 메일, 참조 메일. 당신과 무관한 메일은 최대한 빠르게 삭제한다. 둘째,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메일은 긴급 메일함으로 옮기고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메일을 이후 확인 메일함으로 옮기고 메일 확인하는 시간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메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확인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일로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달한다. 메일을 회신할 때 이 소식을 저에게 보내지 마세요. 혹은 이 문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띵띵에게 보내주세요. 와 같은 내용의 주석을 달자. 1, 2주 후면 메일함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메일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직원 격려 차원에서 메일을 발송할 때는 제목에 확실하게 밝힌다. 메일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분명하게 쓰면 수신자들은 해당 메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네, 메일 제목 분명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들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엇을 위한 무슨 메일 이렇게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1챕터의 마지막 꼭지는요. 쉬기 전에 버려지는 시간을 계산하라입니다. 마크는 2시간 동안 2개의 파트로 나눠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첫 번째 파트를 끝낸 마크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의미로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동료와 수다를 떨었다. 잠시 후 자리로 돌아오자 2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회신을 보낸 후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까 어떤 생각으로 작성했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썼던 글을 5분 동안 다시 읽어야 했다. 마크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사무실에는 한눈 팔만한 것들이 많다. 오늘 날짜의 신문이나 메일 확인,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최신 기사의 헤드라인, 일기예보, 스포츠 경기, 영화 평론 등을 보는 것도 사무실의 방해꾼이다. 이러한 방해꾼들은 우리를 업무 속에서 끄집어내 업무의 진도를 뒤처지게 한다. 이미 집중력이 흐려진 당신은 휴식을 갖기 전에 업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완성된 부분을 다시 봐야 하고 그 속에서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한 사람의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면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전환 비용 또한 올라간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환 비용은 회사의 업무 효율을 20에서 40% 감소시킨다고 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낭비인 것이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한눈을 판다면 10분 이내 정도가 적당하다.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원래의 사고방식이 모호해져 결국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 한눈 파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어떤 것이 관심을 빼앗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일 확인, 비효율적인 회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사무실의 각종 즐길거리 등이 있다. 만약 자주 메일을 확인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낸 가십이나 안부도 볼 것이다. 그 메일은 즐겁게 해주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만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첫째, 업무와 무관한 메일은 점심시간에 처리한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업무 시간에는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부탁한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카톡으로 대입을 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카톡 많이 잠깐씩 확인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흐름 끊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카톡 상태 메시지에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라고 아예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갑자기 권태로운 마음이 생기고 잠시 쉬고 싶어질 때가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던 일을 끝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업무하려고 돌아왔을 때 이전에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첫 번째 챕터는 '아 그래 이거 내 얘기야. 맞아 이렇지.' 낮에 나름 엉덩이 안 띄고 책상 앞에 계속 앉아 있지만 업무에 집중해서 효율 있게 잘 처리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방해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는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부터는 좀 이렇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 목표를 정하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들 예를 들면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5년 후, 10년 후, 60년 후 그때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다시 거꾸로 내려오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상세하게 쪼개서 얘기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 확실한 내용과 기한, 평가, 중요도, 팀원들의 일관된 목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소개하고 제가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되게 단순한 오화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미국의 대형 철강 기업 베들레헴은 회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찰스 슈왑 회장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회장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며 말했다. 내일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어보세요. 회장은 전문가가 말한 대로 했다. 당신과 회사의 중요한 순서대로 당신이 적은 일의 번호를 매긴 다음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세요.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이를 꺼내 첫 번째 항목의 업무를 끝마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퇴근 전까지 두 번째 업무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차례대로 진행하세요. 하루 종일 첫 번째 업무밖에 못 끝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업무는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요. 한 달 뒤 슈왑 회장은 전문가에게 25,000달러의 수표와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업이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나 쉬운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면 시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성과를 얻고 싶다면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무엇인지, 또한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끝마친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끝마친다. 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다음 순서에 처리해야 하는 일은 급한 업무지만 중요성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앞에 있었던 저는 그 전문가가 회장한테 가서 당신이 내일 해야 할 거를 하루 6가지만 쓰고 그중에 위에 거부터 처리해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 방법만 잘 해봐도 조금은 시간 관리하는데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의 이 꼭지의 뒷부분에 붙은 일이 여러분들도 많이 경영이나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봤겠지만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를 항상 구분해서 당연히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겠죠.
하지만 급한 일만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하나도 끝내지 못하고 하루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각각 나눈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를 메인으로 읽어드렸고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좋았던 거 한 곡지를 읽어드렸어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저 우리가 평소에 정말 내가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라는 데를 굉장히 시원하게 긁어주고 그러려면 이 일 먼저 처리해야 돼.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 높은 거고 이건 버릴 일이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롭진 않지만 굉장히 핵 공감되면서 다시 한번 내 시간 관리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되게 앞부분만 읽어드려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읽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이 아까 보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굉장히 분류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은 메모해놔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두면 굉장히 평소 생활 습관을 잘 한번 점검하고 딴 길로 새지 않는데 되게 좋은 지침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사실 항상 일은 되게 많은 시간 동안 하고 피곤해하지만 되게 중요한 일을 못 끝내는데 거에 또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는 일 자체를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주어진 업무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푹 쉬는데 휴식을 갖는데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